온갖 논란거리가 끊이지 않았던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독도 표기 문제, 도시락, 현수막 등 우리 대한민국과도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는데요.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반복되는 독도 표기 문제 등 잘못된 역사관을 세뇌하고 주입하며 끊임없이 날조하고 도발하는 행태가 참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은 참으로 유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고고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에 반기를 든 미국의 서양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이라는 여성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코벨 박사는 일본인들이 사랑한 학자였습니다. 서양인 최초로 일본 고대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코벨 박사는 일본을 연구하는 푸른 눈의 학자로서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애정을 받았던 학자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일본 대덕사에 건너와서 일본의 뛰어난 선문화에 심취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미국인 최초의 동양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코벨 박사는 일본 미술학, 예술에 관심을 갖고 일본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지만 일본의 예술과 문화를 파고들고 연구할수록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문화의 뿌리가 한국임을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더 나아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한국에 이끌려 미국에서 정년 퇴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10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며 한국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코벨 박사는 일본 왕가는 가야인들이 세웠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 본부설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코벨이 고증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벨 박사는 일본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의 산물을 일본 국적의 것으로 기만하고 역사를 거짓말하여 소위 임나일 본부설 등 진실을 속이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 설인데요. 이 주장은 현재 일본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했었다는 왜곡된 사실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벨 박사는 일본 고사기라는 건국신화에서 신무천왕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신공황후는 기마민족 출신인 가야계 여성으로 일본 열도를 지배했다라고 미국 현지 신문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기마민족 출신의 가야계 여성은 아마존의 여전사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금광가야 무덤에서 여성의 골반으로 보이는 세구의 유골과 함께 투구, 갑옷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보통의 여성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근육이 발달할 때의 뼈와 같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도 지휘관으로 추정하게 하는 유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코벨 박사는 이런 부류의 여성의 기마민족이 우수한 철문화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본을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동부여가 바다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부여의 기마민족이 백제와 가야 등으로 진출하고 일부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대사는 일본으로 향한 뱃머리를 한반도로 돌려 오히려 신공황후가 대구까지 올라가 신라와 가야를 정복했으며 신라가 자발적으로 항복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날조로 왜는 한반도에 침략하여 대구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틀어 다시 남하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정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코벨 박사가 부여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왜가 원시적 사회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긴 했으나 이전에 일본이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중국이 일본인들을 왜고 난쟁이 족속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중국 역사서에도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보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국보 1호라고 여겨지는 고류지 반가사유상은 일본 교토 고류지에 보존 중인 목조 불상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고류지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의 국보 제83호 금동비륵보살 반가상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류지 반가사유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거나 우리나라 도레인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의 불상을 한국이 훔쳐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 고류지 반가사유상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류지를 창건한 진화승이 산락의 도레인이었다. 신라에서 온 불상을 이절에 모셨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류지 반가사유상이 신라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류지 반가사유상은 적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벨 박사는 8세기 역사학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부여족의 일본 정복을 은폐하고 부여족이 이룩한 중앙집권 국가를 당대 일왕내 조상들이 만든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였으므로 이런 작업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고대사의 진실을 밝혀줄 일본 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의 고분이 두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중 세계에서 가장 큰 고분이라는 린도쿠 왕릉은 그 주변을 산책하는 데에만 1시간 정도 걸리는 매우 큰 크기입니다.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와 중국 진시황릉과 더불어 세계 3대 무덤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분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1872년 폭풍으로 닌도쿠 왕릉이 무너져 이를 복원할 때 내부를 본 컬럼비아 대학의 스노다류사쿠 일본사 교수는 부장된 유물이 더할 나위 없이 한국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부여 기마족의 야마토 정벌을 논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닌도쿠 왕릉을 발굴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분에서 한국식 철제무기, 갑옷, 마구 등이 출토되었으며 중국 역사책에도 이 시기에는 일본에는 말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말도 없는 시기에 마구가 나왔다는 것은 코벨이 주장했던 한국의 부여기마족의 일본 열도를 정벌하면서 이들에게 문물을 전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분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금지시키기 전 발굴 초기에 나왔던 유물들은 보스턴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백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합니다. 이 고분의 주인인 인도쿠 천황이 백제인일 것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역사학자도 있으며 더 나아가 코벨 박사는 고대 천황부터 30대 천황까지 부여인들과 백제인들이 천황이었으며 결국 일본 황실은 순수 한국인 혈통에 의해 지배됐다고 밝혔습니다. 옛 천황들의 고분을 발굴하려 보니 백제 고구려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발굴을 금지시키고 접근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철저히 발굴 사업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을 위해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오사카시와 고분의 발굴과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당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나 뿌리가 한국에서 왔음에도 한국을 짓밟고 말살하려 했던 행태를 보면 코벨 박사가 한국은 부모, 일본은 부모 버린 불효자식이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믿기 쉽다고 했는데요. 거짓말이라도 자꾸 되풀이하면 머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대부터 시작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사실은 13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독도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말의 힘은 꾸준히 반복돼 온 일본 역사 왜곡의 장에서 다시 한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결과 어느 누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연구를 통해 남은 여생을 한국에 거주하며 무려 1000여 편의 많은 한국 고대사 관련 저서와 컬럼을 써온 코벨 박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제3국 학자의 이 같은 객관적 성찰은 한국 역사의 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존 카터 코벨 박사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이라고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